독특하냐면 여기 보세요. 개인 창작의 설화라 그랬죠. 설화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 적층 문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 창작이라고 그랬으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수 없는 설화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서 우리가 요거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가전체 문학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전체 문학의 뭐랄까 가전체 문학과 설화의 중간 다리를 쫙 놔주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전체 문학 들어가기 전에 설화를 끝마치면서 화환계를 중간 다리에서 공부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화왕계. 자, 제목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꽃의 왕에게 경계한다, 즉 교훈을 준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설화문학에 해당이 되고 개인 창작의 설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물을 의인화하여 교훈을 준다고 했습니다. 요게 그대로 사물을 의인화하여서 교훈을 준다라는 게 그대로 가전체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효시가 돼서 가전체 문학들이 창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가전체 문학 화환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사물의 의인화라는 거, 교훈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전체 문학 화환계를 포함해서 설화인 화환계를 포함해서 이 작품을 읽으면 교훈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물을 의인화하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서 질문하는 개념 몇 가지 잡아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회적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죠? 우회적이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의적이다라는 말이 있고, 그죠? 들어봤죠? 그 다음에 우화적이다. 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다 들어본 말일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다르게 쓰느냐? 자, 우회적은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살펴보면 돌려서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얘기하지 않는다. 돌려서 말한다. 우의적이라는 것은 사물에 빗대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사물이 아닌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물에 빗대서 얘기하니까 돌려 얘기하는 거 우회적에 포함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화적이란 건 뭐냐면 동물이나 혹은 식물에 빗대서 얘기한다는 거야. 이솝 우화 들어봤지? 동물들 틱틱 나오잖아요. 그죠? 동물들 얘기에. 자, 그렇다면 결국은 화환계라는 건 어떻습니까? 돌려 얘기한 거니까 임금한테 교훈을 주는데 꽃을 통해서 돌려 얘기하니까 우회적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물을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우의적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또 뭐예요? 동식물이니까 우화적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즉 우리가 이후에 계속해서 배울 가전체 문학들도 모두 뭐다? 우회, 우의, 우화적이라고 설명하면 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이 개념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서 먼저 잡아주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인물은 셋입니다. 핵심적인 인물은 장미, 그 다음에 화왕인 모란, 그 다음에 백두홍이 나옵니다. 이 세 인물의 관계, 이 대조관계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 사이에서 화왕의 갈등, 요걸 잘 파악하시면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바로 요 교훈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요 관계를 잘 정리해 주시면 요 교훈을 바로 알아내게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화왕계, 화왕, 모란, 꽃 중에 꽃 모란께서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휘장으로 둘러싸 보아였는데 삼춘 가잘 좋은 봄날 맞아 예쁜 꽃을 피우니 온갖 꽃보다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 꽃들이 다투어 화왕을 뵈러 왔습니다. 깊고 그윽한 골짜기에 맑은 전기를 타고난 탐스러운 꽃들이 다투어 모여왔죠. 자, 화왕이 너무나 아름답기에 모두들 모였단 말이야. 누군가 잘생기고 예쁘면 주변에 뭔가 추종자들이 따라오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외면이 아름다운 것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울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혹은 외면이 예쁠 때는 주변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시기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범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성격 좋은 게 최고입니다. 자, 그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요. 자,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름다운 화왕은 모든 꽃들이 따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화왕의 내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화왕이 어쨌거나 아름다움으로써 꽃 중에 꽃이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모여듭니다. 자, 모여드는데 첫 번째 모여든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어요. 가인이 하나 모여듭니다. 자, 보세요. 문득 한 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인, 아름다운 사람이 나왔어요. 붉은 얼굴에 옷 같은 이와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 옷을 입고 아장거리는 무희처럼 얌전하게 화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자, 등장하는 모습 잘 보십시오. 자, 잘 보시면 붉은 얼굴에 옷 같은 이, 그죠? 그 다음에 탐스러운 감색, 옷, 이것들 전부 다 뭐예요? 외양, 겉모습입니다. 겉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면이 아닙니다. 역시 가인도.
그리고 행동 자체도 아장아장 아양 떨면서 들어옵니다. 자, 요런 특징, 외면에 치중하고 있는 특징 잘 살펴보시고요. 이 몸은 얘기합니다. 이 몸은 백설의 모래 사장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봄비가 내릴 때는 목욕하여 몸에 먼지를 씻었고 엄청 깔끔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 유유자적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이게 뭘 했겠어 지가. 그지? 화초, 그지?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녀석이야. 임금님의 높으신 덕을 듣고 꽃다운 침소에 그윽한 향기를 더하여 모시고자 찾아왔어요. 임금님께서 이 몸을 받아주실는지요? 자, 핵심 키포인트 정리하면 뭐예요? 장미가 화왕 모시기를 간청한다. 즉 신하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장미의 특징, 간신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에 정리했던 바처럼 이 부분 뭐예요? 그죠? 겉모습이 보기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행동 보십시오. 아양 떨기. 그렇죠. 그 다음에 꽃다운 침소에 그윽한 향기를 더한다. 즉 항상 임금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항상 겉모습이 보기 좋고 즐겁게 해주는 녀석, 바로 내겐 도움 안 되는 녀석이에요. 그죠? 아첨하기 잘하고 아당하기 잘한다라고 소학원에서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었을 거야. 아첨만 잘하고 좋은 말만 하고 예쁜 모습을 가꾸는 녀석, 간신의 그 모습입니다. 완전 간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때 배옷을 입고, 자 다른 인물 등장합니다. 배옷을 입고, 배옷 아직 벼슬 하지 않았죠. 허리에는 가죽띠. 이것은 뭔가 좀 그래도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닌 것을 보여주는 사물인데요. 뭐 그런 것까지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손에는 지팡이, 머리에는 백발을 한 장부가 하나 둔중한 걸음으로 나와서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자, 앞부분에 장미의 모습하고 사뭇 다른 거 느껴지죠? 겉모습이 아름답진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장엄한 느낌이 듭니다. 이 몸은 서울 밖 한길 옆에 사는 백동입니다. 할미꽃. 할미꽃이라고 해서 이거 할머니라고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 꽃을 우리가 부르기를 할미꽃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 여기서는 장부의 모습입니다. 아래로 장막한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경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그렇죠.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예쁘게 치장된 것이 아니라 큰 넓은 스케일 속에서 자란 녀석입니다. 가만히 볼건데 좌우에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진미라고 하죠. 고량진미. 그죠. 기름진 고기하고 맛있는 음식들과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 임금의 밥상, 받들어 임금님의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드리고 있어옵니다. 또 고리짝에 괴짝, 상자에 저장해둔 양약 좋은 약으로 임금님의 기운을 돋고, 그죠. 그러니까 이 양약, 그러니까 뭐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속의 극약으로서. 자, 여기서 금속의 극약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극약이니까 독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임금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임금의 몸에 나쁜 것, 즉 임금의 나쁜 뜻, 잘못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극약이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바로 충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간, 충성스럽게 간하는 것. 그렇죠. 직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안민가 떠오르죠, 살짝. 그렇죠. 안민가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충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 고전시가 정리한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록 사마가 있어도 군자가 된 자는 관계라고 해서 버리는 일이 없고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옛말에 이루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사마라고 했죠. 사마라는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이미 있는 신하들, 여기서는 장미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계라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더 취할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서 뭐예요? 백두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 즉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사자성어 떠오르는 거 있죠. 뭐죠? 그렇죠. 유비무환. 자, 유비무환 떠오르죠? 유비무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미리 준비하면 뒤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신하들이 옆에서 잘 보자는 신하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녀석도 한번 취하신다면 나중에 큰 도움을 받으실 텐데, 옛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마가 있어도 관계를 취한다고. 사마라는 것은 삼실 또는 명주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라는 것은 식물인데요. 이 식물 뭐 뜻은 명확하게 아시진 않아도 됩니다. 그냥 관계만 서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냥 식물인데 요것을 통해서 관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삿갓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도롱이, 비옷 같은 거 만들고, 괴라는 것은 돗자리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이 미리 구비되어 있다고 해서 요런 걸 버리지 않는다고 옛말에 전해진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장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계 같은 경우에는 백두옹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는 뭐예요? 백두옹이 충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은이 설총이죠. 신하가 되기를 간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충신과 그 다음에 간신, 그 백두옹과 장미의 대조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하는 임금은 어떻게 하느냐? 한 신하가 화함께 하려였다. 두 사람이 왔는데 임금께서는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 화왕, 멍청한 화왕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기는 하나 그러나 중요하죠. 가인을 얻기 어려우니 이를 얻지 않고 결국 뭐예요? 왕의 태도는 가인을 얻고 싶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외형에 치우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왕의 성격을 우리가 살짝 알 수가 있죠. 외형에 치우치는 외모, 겉꾸밈에 현혹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장부가 앞으로 나와 말합니다. 직언을 하죠. 충간을 합니다. 제가 온 것은 임금님의 총명이 모든 사리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까는 거죠. 그렇죠.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배우니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랬다가 이란 발칙한 걸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충성스러운 직언을 할 줄 아는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죠. 무릇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는 드뭅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죠? 아첨하는 자 바로 뭐야? 그렇지. 간신배면서 장미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정직한 자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누구? 백두옹과 같은 충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립적인 어떤 그 단어들 있죠. 이런 거 연결 문제도 유치한 문제지만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주로 나오겠죠. 그래서 맹자는 불우한 가운데 일승을 마쳤고 풍당은 풍당 한나라의 인재입니다. 난관 벼슬 이름이고요. 낮은 벼슬이겠죠. 파묻혀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자 인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용의 예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죠. 예로부터 이러하니 초인들 어찌하겠습니까? 복입니다. 당신 나 복이야 재수없어. 화왕은 마침내 다음의 말을 되풀이했다. 내가 잘못됐다. 임금이 깨우침을 얻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이 부분에서 왕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뭘 해줬다고? 충간 직언을 함으로써 왕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장면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신문왕 시절입니다. 신문왕 시절에 설총에게 신문왕이 야, 뭐 재밌는 얘기 없니? 좀 해봐. 그랬더니 요 얘기를 딱 해주죠. 그랬더니 신문왕이 탐복을 하고 정말 좋은 얘기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후대 왕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전하고 귀감을 삼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설총을 신하로 뽑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총이 어떻게 보면은 요 얘기가 나 좀 뽑아줘요 하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천재적인 인물이었던 설총이 만든 아주 재미있는 설화였어요. 갈등하던 화왕이 백두옹의 말에 깨우침을 얻었다까지 갔습니다. 내용 잘 정리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장미라는 인물은 뭐라고요? 장미라는 인물은 간신으로서 왕을 즐겁게 하는 데 치우칩니다. 그런데 백두옹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충간을 할 수 있는 충신의 모습이었어요. 둘 사이의 대조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화왕이 갈등을 하면서 요쪽으로 쓱 치우쳤죠. 그러나 백두옹이 준 교훈, 직언을 띠커니 받고 뭐예요? 깨우침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죠? 화왕계